잠시만요. 죄송해요. 혹시 무슨 페이지가 보이실까요? 좀 페이지 전에 보이시는 거 얘기 좀. 좀 전에 보였어요, 사장님. 아, 네. 다시. 실전 테이블 미팅 가이드. 어, 그쵸? 네, 예, 예. 네네. 실전 테이블 미팅 가이드 보이시나요? 보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EVP 김수영입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강의 내용은 실전 테이블 미팅 가이드 부분을 준비를 했고요. 컨텐츠를 일단 세 개로 나눠봤는데, 첫 번째는 테이블 미팅 순서, 그리고 호일러의 법칙을 활용해서 테이블 미팅의 진정한 의미까지 한번, 좀 임팩트 있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가 사장님들이 현장에서 미팅 나갔을 때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시는 강의가 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가 나름 이제 정성을 들여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 첫 번째로 우리가 미팅을 하기 전에 사실 준비 사항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테이블 미팅을 할 때 장소 선정을 먼저 하거든요. 그쵸? 장소를 선정하는데 저는 그 장소를 선정할 때 내가 항상 먼저 선정을 해요. 어디서 만날까라고 했을 때 제가 지도 검색을 해서 동선이나 이런 걸 파악한 후에 그리고 내가 선정을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 미팅의 장소가 사실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 집중할 수 있는 장소인지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중할 수 있는 장소인지, 그리고 사람이 많이 붐비는 시간대가 아닌지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이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테이블 위치를 항상 고려를 많이 해요. 테이블이 약간 어디 구석진 곳에 있는 거, 어디에 센터에 있으면은 사실 사람들이 집중력이나 이목이 약간 분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앉을 자리를 고려를 항상 하고, 상대방이 왔을 때 벽을 보고 앉을 수 있도록. 제가 그분이 앉았는데 사람들이 막 지나가는 장면이 앞쪽으로 보인다면 사실은 저한테 집중을 하다가도 자꾸 눈이 다른 데로 가거든요. 그래서 아무도 못 보고 저만 볼 수 있도록 이제 구석으로 자리를 안내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굉장히 또 중요했고, 그다음에 주차장의 여부도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에 네이버 검색을 한 다음에 주차장이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15분 전에 항상 도착을 하는데 사실 더 미리 갈 때도 있어요. 어떤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15분 전에 도착을 하는 이유는 사실 우리 미팅을 진행을 할때 제 시간에 딱 맞춰서 제가 가게 되면 데모백을 들고 가잖아요, 저희가. 근데 미팅을 갔을 때, 그때 돼서 뭔가 가방에서 주섬주섬 꺼내고, 뜨거운 물 꺼내고, 보틀 꺼내고, 막 이러면 굉장히 전문성이 없어 보여요. 제가 느끼기에도, 아, 이건 아니다 싶은, 이미 이제 주도권이 약간 뺏기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몇 번 제가 현장 테이블 하고 나서부터는 미리 가서 세팅을 좀 해놓는 편이에요. 테이블 위에 데모백을 당당하게 항상 올려두고요. 그리고 데모 한 병이랑 이런 것들을 세팅을 해놓고, 그리고 중요한 게 뜨거운 물이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뜨거운 물을 텀블러에 처음에는 좀 작게 준비를 했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뜨거운 물이 커피 데모할 때 쓰이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자리를 일어났다가 왔다 갔다 하면은 또 집중력이 분산이 돼요. 그래서 저희 필라인 텀블러 굉장히 크잖아요. 저는 거기에 뜨거운 물을 가득 담아서 가요. 아니면 현장에 미리 도착해서 카페에 가서 뜨거운 물 좀 받아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던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네, 커피 데모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랑 두 번째는 액티바에서 저희가 나중에 시음을 항상 하잖아요. 하고 나면 따뜻한 물을 드시게 해야 돼요. 반응이 나오면 그때 돼서 또 뜨거운 물을 가지러 가고 이러면 뭔가 그분도 뭔가 이게 불안한 상황에서 반응이 처음 나오니까 근데 저까지 잠깐만요 뜨거운 물 갖고 올게요 막 이렇게 하면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뜨거운 물을 액티를 시음한 후에 바로 그냥 받아둬요. 그리고 그냥 옆에 앞에 자연스럽게 대화 속에서 앞에 밀어두고 어
예, 홀짝홀짝 드세요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텀블러에 뜨거운 물이 꼭 필요하고 그리고 미팅 시간을 제가 정하는데 이것도 저는 시행착오를 굉장히 많이 겪었었어요. 처음엔 아무것도 저녁에도 만나기도 하고 점심 이후에 액티바이즈를 준 적도 있고 그랬는데 PM은 액티바이즈의 효능을 즉각적으로 느끼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복 상태임을 체크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공복 시간대, 그래서 저는 거의 여기 시계 보시면 10시라고 되어 있잖아요. 10시 20분. 오전 시간에 미팅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아니면은 브런치, 식사 전에. 그래서 이것도 저는 이제, 밥 먹자, 브런치 먹자라고 했는데 식사 전에 갔는데 빨리 가서 액티바이즈를 줘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식사가 주문하자마자 바로 나온 거예요. 그러면 되게 난감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까지 했냐면 그 레스토랑이나 식당에 전화를 해서 식사를 주문하면 보통 몇 분 정도 걸리나요를 물어본 적도 있어요. 그래서 한 뭐 10분 정도 걸려요라고 하면 아니면 굉장히 빨리 나온다 하면 제가 미리 얘기를 해요. 제가 사인을 드릴 때까지 식사를 준비해 주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한 다음에 만나서 이제 액티바이즈를 한잔 하면서 반응이 나올 때쯤에 이제 식사를 하면 식사를 중에서도 사실 반응이 나오거든요. 또 가장 좋은 거는 식사보다는 카페에서 자리를 확보를 하고 시간 확보해서 액티를 시음하고 이제 STP를 들어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상대의 시간을 확보하는 게 사실 1시간에서 1시간 반은 여유롭게 있어야 된다. 근데 하던 중에 갑자기 이분이 급하게 나 가야 돼. 나 오늘 30분밖에 시간 없어. 20분 만에 빨리 해줘. 이런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1시간 30분 이상은 확보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그리고 데모백을 또 미팅 전에 준비를 하는데 저는 이것도 데모백 준비가 미흡해서 그 현장에서 당황했던 경험들이 많아요. 아마 사장님들도 있으실 거예요. 저만 있는 거 아니죠? 제가 준비성이 좀 없어서 그런지 나름 이거를 오메가 체크, 오케이, 가위 체크, 오케이, 보틀 체크 다 체크 했는데도 불구하고 갔는데 PM 오메가는 있는데 그 비교해야 되는 오메가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었고, 갔는데 가위가 없다.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또 가야 되는 거죠. 가위 빌리러.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지금은 저는 이제 위에는 우리가 에서 이렇게 제시해 준 거, 해강국이라든지, 그리고 노트, 필기 도구, 액티바이즈, 그다음에 정수물, 그다음에 오메가 이렇게 등등등이 있는데, 요거는 제가 들고 다니는 걸 밑에 준비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텀블러에 가지고 다녀요. 그리고 보트를 하나 따로 준비를 하고요. 그 다음에 파워 칵테일과 리스토레이트는 여유분을 가지고 가는데 저는 이거를 그 샘플링을 하러 드리려고 가는 건 아니고 그 한 장 보상을 할 때 옆에 이렇게 같이 세팅을 하고 놔둬요. 놔두면서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하거든요. 사람들이 이거를 안 보여주면 그림으로 보는 거하고 이게 포로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 실제로 보는 거하고는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보여주고 그리고 여기 중요한 게 비교하는 오메가3가 그냥 그 오메가3보다는 그 크릴 오일이나 색깔이 확연하게 다른 걸 보여주는 오메가3가 좋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거 큐텐을 들고 다녀요. 코엔자임 큐텐이 떨어뜨렸을 때 즉각적으로 눈으로 보여요. 오메가3보다. 오메가3는 정말 가까이서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여주는 이유는 NTC 지용성을 수용성화 시킨 마이크로솔브 기술력을 어필을 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걸로 준비를 해 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위도 처음에는 되게 이상하게 생긴 가위를 들고 다녔어요. 근데 제가 예쁜 가위로 준비를 했습니다.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되게 작고 있어 보이는 금색으로 된 그래서 이게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데모를 보여줄 때도 퍼포먼스거든요. 굉장히 있어빌리티하게 저는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손짓에도
어색하지 않게 전문적으로 보이려고 좀 많이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우아해 보이면서, 어머, 저 사람 되게 자연스럽게 잘한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어, 왜냐하면 제가 허둥지둥하면 저거를 복제해야 돼? 저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상한데?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꼭 이거를 빠진 것 없는지 더블 체크하는 게 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어디에 뭐가 들었는지 중요해요. 우리 대목보기의 북백에 보면 지퍼도 있고 뒤에도 있고 주머니가 굉장히 포켓이 많아요. 근데 그때 돼서 뭔가 찾으려고 여기 넣었나? 여기 티슈 있었나? 어디 있었지? 찾는 것보다 저는 항상 오메가3는 여기, 뭐 볼펜은 여기, 뭐 티슈는 여기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이렇게 정해 놓는 것도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티슈도 넉넉히 준비를 하는데 커피를 먹다가 커피 데모를 하다가 그런 적이 있어요. 뜨거운 물을 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쉐이크를 해요. 근데 너무 뜨거워서 초반에는 이게 터져요. 이렇게 질질 새요. 그래서 질질 새는데 그 끈적끈적하잖아요. 그걸 잡고 또 이렇게 설명을 하기가 그래서 그때를 위해서 이제 지금 어떡하냐면 보틀에다가 그냥 티슈를 해서 살살살 흔들어요. 음. 나름 노하우가 생긴 거죠. 그리고 오메가3 가위로 자르고 나서 냄새가 굉장히 역하거든요. 저희 거 말고 타사께. 그래서 그거를 물티슈로 닦거나 했더니 그게 온데 다 냄새가 배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티슈로 바로 감아요. 가위 자체를. 그래서 그냥 옆으로 밀어두고 그렇게 또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출격 준비 끝. 준비가 된 거죠. 그 미팅 당일이 되었어요. 미팅 당일이 되면 이제 첫 인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사장님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그림에 보셨듯이 그 첫 인상이 왼쪽이 있고 오른쪽이 있는데 오른쪽 좀 심하긴 하죠, 사진이. 너무 거의 페인 수준 자다가 일어난 노숙자 수준인데 상대가 표정이 굉장히 안 좋고 어떤 서류도 사인업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체크를 해놨잖아요. 그래서 3초 동안 모든 게 결정이 난다고 해요. 근데 이 3초를 놓치면 200배의 노력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요즘에 제가 많이 쓰는 게 그 미팅을 가기 전에 이렇게 좋은 생각을 많이 하는 거, 그 다음에 좋은 클로징을 하는 거를 상상을 하는 거, 김연아처럼. 그래서 뭔가 내가 이분에게 굉장히 좋은 기회를 가지고 간다는 걸 가지고 들어가면 아무래도 저는 확신 찬 사람의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확신 있는 눈빛, 그리고 바르고 당당한 자세, 허리도 곧게 펴고 당당한 자세, 살짝 올라간 입꼬리. 계속 웃으면 안 되는 것 같고, 살짝 올라간 입꼬리, 그리고 말보다는 표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내가 던지는 말 속에 있는 그 배려심. 예를 들면, 만났는데, 어, 오시는 길이 힘드시진 않으셨는지. 사장님, 주차하시기는 어렵진 않으셨어요? 오늘 날씨가 많이 추운데, 오시는 길에 추우시진 않으셨어요? 기름 막히시지 않으셨어요? 이런 그냥 배려가 들어간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첫인상을 좌우한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옷차림이 굉장히 비즈니스에서는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좌측이랑 우측이 있는데, 저희 스폰서님들이나 그룹장님들 보면 거의 왼쪽에 계신 그 분의 비즈니스 룩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사업을 하실 때. 근데 간혹 가다 보면 이렇게 오른쪽 룩을 하고 계시는 사장님들도 계세요. 어, 그런데 이게 예쁘긴 해요. 화려하고 액세서리도 똑같이 하고 머리도 세팅을 하고 돈도 많이 들이고 명품 백도 들었어요. 그치만 비즈니스를 할 때는 신뢰감을 주는 옷차림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상황에 맞는 옷차림을 꼭 해야 되고 과하지 않은 액세서리를 하시는 게 좋고요. 뭔가 시선 강탈을 하는 건 좀 금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왜 모델을 보면 예쁜 모델 안 쓰잖아요. 디자이너들이. 왜냐하면 내 옷이 부각이 돼야 되는데 이 사람이 너무 예쁘면 이 사람 얼굴에 포커싱이 되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PM도 우리가 비즈니스를 전달할 때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여기는 미팅은 나를 뽐내는 자리가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입장을 바꿔서 여러분들이
PM 비즈니스를 만나러 온 고객이라든지 아니면 사업을 알아보러 온 분이라든지 한다면 어떤 분에게 설명을 듣고 어떤 분과 사업을 하고 싶으신지 다 왼쪽 분이시죠? 그러면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을 해야 되는데, 아이스 브레이킹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저는 어색해요. 어색하고, 사실 후원 미팅 자리를 제가 아는 지인은 저를 알고 있지만, 후원 미팅 자리를 가면 제가 생전 처음 보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사실 후원 미팅 요청을 할 때도 사실 스폰서에게 내가 소개할 사람들의 어떤 그런 거를 스폰서님에게 예우를 갖춰야 돼요.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정보 전달이 미리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스폰서님의 입장을 한번 고려를 해보세요. 그러면 정말 어색하지만 이걸 연습을 하고 웃고 이 미팅을 성공적으로 클로징을 하기 위해서 내 파트너가 잘 복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가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아이스 브레이킹을 할 때 우리가 지인을 만나거나 아니면 후원 미팅을 하거나 똑같아요. 미인 대칭이라고 들어보셨죠? 미소, 인사, 대화, 칭찬. 그 미소와 인사는 정말 예의 바르게 겸손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대화를 하면서 저는 칭찬거리를 좀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도 습관인 것 같고 연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가 처음에 이렇게 사람마다 다르지만 전 최근에 만나신 분은 부산일보 기자님이셨는데 만나자마자 명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명함을 준비를 안 해간 거예요. 그 명함도, 항상 준비해 다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상대는 주는데 제가 안 드리면 되게 비즈니스적이지 않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 명함을 줄 때 중요한 게 이름을 기억을 해야 된다. 이름을 기억을 하고, 이 미팅을 하는 중간중간에, 호칭을, 뭐, 대표님이라고 불러도 되고, 사장님이라고 불러도 되고, 아니면 누구누구 씨라고 불러도 되지만, 이름을 기억을 하고 있으면 아무래도 친근감이 더 생기거든요. 그래서 칭찬거리를 좀 찾으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 그 칭찬거리가 저 잘 못 찾는 편인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런 얘기도 잘 못하고.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어떤 칭찬을 들었을 때 기분이 좋았지? 뭐 이런 생각을 해보면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장님들도 그냥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어, 연예인 누구 닮았어요. 근데 연예인 누군지는 몰라. 그치만 연예인 누구 닮았어요라고 하면 사람들은 기분이 좋아요. 못생긴 연예인일 수도 있고 예쁜 연예인일 수도 있지만 그냥 그렇게 칭찬거리를 찾는 거.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조심해야 되는 게 친근감을 표한답시고 언니라는 표현을 쓴다거나 오빠라는 표현을 쓰면 절대적으로 안 됩니다. 네. 언니라는 표현 많이 쓰시는 분들이 또 계신데 저도 사실 초반에 좀 그러긴 했어요. 어색해서 사장님도 어색하고 대표님도 어색해서 그랬는데 언니란 얘기보다 그 사람의 이름을 칭을 불러드리는 게 좋더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는 이유는요, 단 하나예요. 그 상대의 니즈 파악. 니즈를 파악을 하는데 니즈라는 게 그 사람의 관심사를 파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질문을 굉장히 활용을 잘 해야 돼요. 사실 저도 이 우를 굉장히 많이 범했지만 해강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쫙 나 혼자 하고 싶은 얘기만 쫙 하고 그 사람의 어떤 의사는 묻지도 않고 끝인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사실 질문을 활용을 하면서 오늘 임병현 그룹장님께서 또 미팅을 하고 간략하게 올려주셨는데 그걸 보면서 저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경청하는 거, 그리고 상대에게 질문하는 거, 그러면서 니즈를 파악하는 거. 그렇게 해야지 그 다음 단계가 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결혼이라든지 결혼하셨는지 아니면 자녀분은 있으신지 평소에 이제 지금 건강 상태는 어떠신지 이런 것도 여쭤보고요. 그리고 제품에 관심이 있다면 제품에 왜 관심이 있게 되셨는지, 사업에 관심이 있다면 왜 사업에 관심이 있게 되셨는지. 제가 최근에 만나신 분은 사업에만 관심이 있으신 분 한 분과 제품에 관심이 있으신 이렇게 두 분이 같이 만났어요.
근데 제가 파이프라인에 관심이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 그러세요? 하고 끝난 게 아니라, 파이프라인에 왜 관심이 있으세요? 라고 또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냥 파이프라인 구체적이진 않고 그냥 파이프라인 구축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네트워크 마케팅 파이프라인 구축이니까 그래서 관심을 가지게 됐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많이, 니즈를 파악을 했고, 어, 사람들이 만나서 얘기를 이런저런 얘기를 경청을 하다 보면 많은 얘기들을 해 주시면 저는 이제 거기서도 공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땡땡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진짜 열심히 사셨네요. 진짜 애쓰셨어요. 이런 말씀을 해드려요. 만약에 몸이 너무 아프시다 해도 사장님이 얼마나 열심히 사셨는지 알겠다고. 너무 열심히 사신 분들이 이렇게 아프셔서 제가 항상 만나면 속이 많이 상한다. 이런 얘기들도 하면 되게 울컥하시는 부분이 있으시고 자기가 얼마나 힘들게 열심히 살았는지를 더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하고 다시 진지 모드로 혹시 그러면 사장님 원하시는 삶이 있으세요? 라는 질문을 하는 게 또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거 아세요?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 원하는 삶이 있으세요? 사장님이 원하는 인생이 있으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그 갑툭튀 질문이잖아요. 그럴 때 그 무의식이 나온다고 해요. 내가 평소에 원하고 있었던 생각하지 않았지만 내가 필요했던 그런 게 무의식 중에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여기서 건드려 주면서 니즈 파악을 하는 요 아이스 브레이킹 타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까지 되었다면 사실 70%는 이기는 게임이라고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실전으로 쇼도 플랜으로 들어가요. 쇼도 플랜 들어가면 이제 액티바이즈 시음을 저희가 다 현장에 나가면 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할 때 가장 중요한 거,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공복을 체크하는 거. 그러면서 평소에 지병이 있으신지 꼭 물어보고요. 그리고 복용약이 있으신지 이것도 여쭤봐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다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얘기 안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건강하시대요, 다. 그쵸. 그래서, 그러시구나, 건강해 보이세요? 라고 얘기하고, 그때 아닌데? 막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사람들이 그럼 마음을 닫아요. 해 보이십니다. 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액티바이저를 드릴 때도, 물을 150에서 200, 종이컵 한 잔, 아니면 3분의 2잔을 하고, 액티바이즈를 타는데 제가 처음에 막 소심해가지고 3스푼 막 깎아서 막 요렇게 많이 드렸는데 지금은 5스푼은 기본이고요. 그것도 고봉으로 가득가득. 사람의 체형에 따라서 그 사람이 만났는데 한 남자분이시면서 100kg대가 넘고 식습관이 이미 굉장히 헤비하다는 걸 파악을 했어요. 제가 아이스 브레이킹 하면서. 그러면 7, 8스푼 들어가요. 저는. 왜냐하면 이게 액티의 반응이 나와야지 NTC가 설명이 되고요. 제품력이 설명이 되고요. 사업성으로 확장이 설명이 돼요. 그래서 그 시간에 만난 이유도 이거잖아요. 오전 시간에 내가 시간을 확보한 이유도. 그래서 이게 가장 저는 너무너무 중요해서 실패를 굉장히 많이 맛봤거든요. 내 아까운 액티를 날린 적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물에다가 이걸 액티를 타는데 사람들도 그래요. 너무 많이 타면 왜 이렇게 그렇게 많이 먹어야 돼요? 막 이래요. 그래서 굉장히 이걸 스피디하게 타야 된다. 그리고 고봉으로 빨리 하고 그 사람이 나를 볼 때는 약간 그냥 고봉이 아닌 것처럼 뒤에 여유롭게 이렇게 타서 하는 것도 나름의 노하우라는 거. 그리고 이거를 드시자마자 빠르게 원샷을 하게끔 합니다. 그럼 어떤 분들은 좀 이따가 먹을게요. 천천히 먹을게요. 라고 옆에 놔두세요. 그럼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비타민이 물을 만나자마자 이게 산화되기 때문에 빨리 드셔야 된다. 여기서 일을 하게 만들 게 아니라 사장님 몸속에서 일을 하게 만들어야 돼요. 하고 빨리 드세요라고 한 번 더 언급을 해서 빨리 드세요. 다 드실 때까지 그 컵만 째려보고 있어요. 대화를 이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리고 드시고 나면은 맛을 체크를 꼭 해요. 어떤 맛이 나세요? 그러면 보통 한국 사람은 단맛이 많이 난다고 하거나 아니면 간혹 남자분들일 경우에 신맛이 많이 난다고들 하죠. 그래서 사장님도 공부해서 아시겠지만 단맛은 뭐죠? 위가 조금 불편하신 분들, 그다음에 신맛은 간 기능이 조금 저하되신 분들이라고 통계적으로 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만 얘기를 해도 갑자기 신뢰를 하세요. 맞아요. 막 이렇게, 맞아요. 저 위 안 좋아요. 맞아요. 어제 술을 먹어서 그런가? 저 간 기능이 별로 안 좋아요. 라고 또 얘기를 호응을 해주시거든요. 그리고 그 증상이, 플러시 현상이 바로 안 나오더라도 이거는 혈관 상태를 자가 체크 가능한 거니까 드시고 우리가 대화를 나누실 때 어떤 느낌이 나시면 편하게 다 말씀해 주세요. 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으면 갑자기 사람들이 이런 반응이 나왔을 때 무슨 반응 나왔죠, 사장님? 가렵죠? 더웁지 않아요? 이러면 사람들은 아니요, 아니요 하고 뒤로 가요.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하고 서두에 먼저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런 반응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 해강국을 펼쳐서 꼭 말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거 플러시 반응인데 혈관이 확장되면서 혈류가 순환돼서 그래. 뭐, 추운 데 있다가 따뜻한 데 들어오면 혈관 확장돼서 덥기도 하고 가렵기도 하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저의 말을 신뢰하는 것보다 사실 자료를 보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럼 그 자료를 해강볼 이 펼쳐서 이 페이지를 보여주면, 그분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설명보다는 놀라신 거예요. 그래서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이게 부작용이 아니구나. 다 이런 반응이 나는구나를 알고 안심을 하기 위해서거든요. 그래서 이 페이지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반응들이 다양하게 나와 혈이 많이 막혀 있는 곳이나 염증이 많이 있어서 순환이 안 되는 곳에 유독 이렇게 반응들이 나오는 거야. 혈관이 확장되면서 액티바이즈가 하는 역할이 그거야 라고 다시 짚어주고 그리고 나서 각 부위마다 반응들을 이렇게 읽어주는데 다 읽어주진 않아요. 나오는 부분만 보고 그분이 직접 눈으로 보게 해요.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이 귀 부분이 많이 빨개요. 그런데 보면 봐봐, 너 귀 중간부터 위쪽으로만 빨갛네. 그럼 뭐야 이게 뇌졸중 증상이네.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 나빠하거든요. 그래서 귀 부분이면 귀가 빨갛네요. 귀 부분이 이렇네 하고 가만히 있으면 본인이 읽어요. 읽으면서 아 맞아. 나 뇌혈이 잘 안 가. 나 머리가 맨날 아팠어. 본인들이 인정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그렇구나. 그랬군요. 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빨개지는 거를 너무 빨개졌어. 라고 얘기하면 거부를 많이 해요. 그래서 조금 빨개지기 시작할 때, 빨개졌네. 목 빨갛네. 귀 빨갛네. 얘기를 하면, 저는 좀 이제 안 하는 편이고, 더 빨개질 때까지 기다려요. 그런 다음에 거울을 그냥 딱 보여줘요. 그러면, 이거를 거부할 수가 없죠. 그냥 인정해요. 그렇네. 나 왜 이래?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커피 데모를 보여주면서 왜 네가 이걸 먹었을 때 이런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거를 커피 데모를 보여주면서 꼭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당황스러운 반응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저도 초반에 되게 많았는데 드시면 갑자기 위가 쓰리다. 아니면 갑자기 화장실로 뛰어간다. 어떤 분들은 갑자기 손발이 풀리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바닥에 누워버려요. 대자로. 음. 그리고 갑자기 손이 붓는다든지 얼굴이 붓는다든지 그러면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그렇지만 이제 이게 데이터가 쌓이고 저는 왜 그런 반응이 나오는지 알기 때문에 굉장히 침착하죠. 그래서 이 상대는 이 반응이 나왔을 때 나에게 이게 목인 사람이 어떤 반응인가에 따라서 굉장히 또 달라져요. 그래서 안심을 시키고 우리가 많이 하는 따뜻한 물 그냥 아까 저기 뭐 텀블러에 준비했던 거 자연스럽게 주면서 따뜻한 물 먹어. 그러면 내려갑니다라고 안심을 시켜줘요. 그리고 오메가 데모를 다시 이제 보여주는데
아까 그 아이스 브레이킹 할 때 영양제를 많이 드신다고 했는데, 영양제를 챙겨 드시는 건 너무 좋은데, 이거는 꼭 알고 계셔야 돼요. 라고 하면서 저는 이제 지용성 비타민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려요. 지금 많이 드시고 있는 알약이나 영양제들이 다 지용성이에요. 비타민 B군과 C군, B군 다 지용성인데, PM은 지용성을 수용성화 시켰잖아요. 그 부분을 조금 강력하게 어필을 하면서 간 기능, 담낭, 담즙 기능도 역할도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러면서 이거를 저희가 2페이지 해강북을 펼쳐보면서 점막 흡수 공법이라는 걸 좀 강조를 해요. 사실 이게 다잖아요, PM이. 이것 때문에 제품력, 사업력이 확장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강력히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데모를 보여줄 때는 그 오메가3를 저 혼자 막 이래서 이렇게 딱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다 끝나고 나면 어때요? 어떠셨어요? 라고 하면 그냥 신기하네요. 그래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절대 안 돼요. 뭐가 신기한지를 저는 꼭 물어보거든요. 어떤 부분이 신기하세요? 물론 신기하죠. 제가 신기하게 했기 때문에. 근데 훅 지나가는 거 말고 설명을 꼭 해드려야 된다는 거. 그래서, 손등이나 이런 데 오메가3나 코엔자임 q 를 떨어뜨려줘요. 아니면 주변에 티슈 같은 데 떨어뜨려서 이게 기름인지를 진짜 손으로 확인해 보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물에 우리 PM 제품을 떨어뜨렸을 때 저는 제가 흔들지 않고 상대가 보고 흔들 수 있게 해줘요. 그럼 눈앞에서 분명히 기름인데 보이시죠? 기름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흔들어 보세요라고 하면은 싹 흔들어요. 그럼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이게 어디 갔을까요? 이건 마술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용성을 수용성화 시킨 이 대단한 기술력이라는 거를 정말 소름 끼치도록 대단한 기술력이라는 걸 이거 보여드려야 돼요. 그러면서 그냥 신기하죠가 아니라 이 말은 우리가 제품을 먹었을 때 위장 간을 쓰지 않고 98%가 흡수가 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 어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그럼 이렇다면 이렇게 좋은 제품이 위장 간을 쓰지 않고 98%가 내 몸에 쏙쏙 흡수되는 제품이라면 사장님은 지금 드시고 계신 영양제와 비교를 했을 때 어떤 걸 드시고 싶으신가요? 라는 또 질문을 중간중간 하는 게 또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only PM만이 이게 가능하다라고 다시 어필을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강력한 제품을 가지고 있는 회사 소개를 들어가는데 회사 소개를 할 때는 프리미엄의 약자를 꼭 얘기를 하고요. 명품이라는 거죠. 그리고 대상별로 저는 좀 다르게 접근을 하는 것 같아요. 대상에 따라서 건강에 관심이 있는 사람인지, 돈에 관심이 있는 사람인지, 시간적 자유에 관심이 있는 사람인지, 혹은 직업이 주부인지, 자영업자인지, 사업자인지, 아니면 타 네트워커 경험자인지에 따라서 조금 이게 들어가는 게 깊이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반 주부인 사람한테 제품만 관심이 있어서 왔는데, 여기에 대한 건기식의 시장성이라든지, 매출이라든지, 무슨 그래프를 보여준다든지, 이런 게 크게 와닿지 않거든요. 그래서 얘기는 하되, 그냥 이렇게 짧게 그냥 하고 지나가는 편이에요. 그래서 시장성이라고 하면 선생님 다 알고 계시겠지만, 건기식 시장이 2030년까지 25조 원 시장이라고 하잖아요. 거기서 아직 6조, 7조밖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시장의 파이가 굉장히 많다는 거. 그리고 한국에서는 만 6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초기 시장이라는 거.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최근에 또 만나신 분이 이거 초기 시장 아니잖아요. 6년이면 벌써 다 끝났네요. 라고 얘기하는데 처음에 해야지 돈 된다는데 이런 얘기들도 많이 들으실 거예요. 현장에서. 그러면 저는 사실 무슨 얘기 하냐면, 만약에 PM이 들어온 지 1년, 2년 됐다. 그러면 사장님 이거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그래요. 그럼, 왜요? 그러면 사장님 PM 1년, 2년 됐을 때 사장님이 지금 이렇게 그냥 제 사업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시스템도 만들어야 되고요. 강의도 해야 되고요. 책자도 만들어야 되고요. 이거 제품, 이 모든 걸 사장님이 다 리드해야 돼요. 근데 지금 5년, 6년 차일 때가 모든 시스템이 안정화되어 있고, 본사 시스템도 안정화되어 있고, 그룹 시스템도 안정화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굉장히 시작하기
가장 적절한 최고의 타이밍이다라는 거를 그 타이밍에 대한 얘기도 여기서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성장률도 이게 공정위 거래 3위, 매출 3위라는 것도 다시 언급하고 신용도 부분도 트리플 A는 사실 쉽지 않은 거거든요. 삼성이나 현대도 원에이지 트리플 A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 트리플 A라는 게 도산 확률이 0%라는 걸 굉장히 강력하게 해요. 내가 이 네트워크를 제대로 알아봤는데 이 회사가 만약에 도산이 된다라면 어떠시겠냐고. 그쵸. 근데 이게 트리플 A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할 게 아니라 어떤 환경적인 요인에도 변화에도 절대 도산할 일 없는 기업에게 주는 신용도거든요. 그래서 이게 벌써 이미 검증이 됐잖아요, 저희는. 코로나 때 PM이 들어왔고, 그때 아무것도 갖춰져 있지 않고 사업 뭐 어떤 시스템이라든지 본사의 어떤 체계가 없는 상황에서 얘가 보공 온리 PM만 정말, 그냥 나 홀로 독주를 했잖아요. 그걸로 이미 증명이 되었다라는 것도 좀 강력하게 어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또 질문을 또 합니다. 그러면 사장님이 우리가 돈을 벌고 싶다면 어디서 벌어야 돈 벌 확률이 높을까요? 돈이 모이는 시장이어야 될 것이고, 그게 곧 돈이 벌리는 시장입니다. PM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음, 그렇게 해서 PM에 대한 저에 대한 확신을 다시 한번 심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품의 안전성. 안전성은 이렇게 또 질문을 해요. NTC 기술력 지금 체험해보시고 들어보시니까 너무 대단하지 않나요? 그런데 이렇게 세포까지 정확하게 흡수되는 제품이 안전하지 않다면 만약에 어떠실 것 같으세요? 그래서 PM은 받을 수 있는 모든 인증 마크를 싹 다 받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라고 하면서 TUV, GMP, 도핑 프리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정용진 회장의 사진 자료도 저희는 있고, 조코비치, BTS, 최근에 비,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 엄청나게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몸값을 가진 셀럽들이나 국대 선수들, 이런 분들이 돈이 없어서 먹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몸에. 그래서 이게 뭐 재벌도 먹는 주스라고 소문이 나기도 했고 이런 분들이 사실 이렇게 뭐 리스토레이트 한 포에 1,000원밖에 안 되는데 돈이 없어서 드실까요? 어,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그 탁월한 제품력과 기술력과 그다음에 안전성까지 다 통과한 제품이기 때문에 이렇게 드시는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음. 그리고 기본 3종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는데, 요 부분은 우리가 또 그 롤플레이를 하면서 정수연 사장님께서 기본 3종에 대해서 설명을 또 해주실 거예요. 어, 그때 또 다시 들을 수 있고, 저는 이 부분을 할 때 기본 3종이 전체 매출의 70% 이상을 차지한다라는 거를 많이 언급을 해요. 그리고 뭐 파워 칵테일 얘기하면서도 또 NTC 공법이에요. 위장관 기능을 쓰지 않고 세포로 그대로 흡수되는 90여 가지 영양소가 그렇게 들어가는 거, 영양소도 너무 많지, 좋지만 세포로 흡수되는 것까지. 그다음에 액티바이즈는 사실 그냥 뚫어뻥 주스인 거잖아요. 아무리 좋은 영양소가 있어도 가는 길이 막히면 전달이 안 돼요. 머리끝, 발끝까지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병목 현상으로 우리가 꽉 막혀 있는 도로를 뻥 뚫어주는 교통을 원활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액티바이즈 산소 주스, 에너지 주스입니다. 라는 얘기도 다시 언급을 해드리고, 리스토레이트는 한마디로 리스토레이트라는 거 미네랄이잖아요. 미네랄 이꼴 독소 배출, 미네랄 이꼴 천년 신경 안정제다. 그래서 수면이나 우울이나 뭐 ADHD 이런 데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사실 이런 체험 사례들도 하나씩 얘기해 주면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때 파워 칵테일 액티바이드 리스토레이트에서 드시고 좋아진 체험 사례들 하나씩 얘기를 하면 그때 명단들을 떠올리세요. 이미. 명단들을, 나 이런 사람 있는데, 저런 사람 있는데. 그래서 나중에 이거 소개하실 수 있는 쪽으로 보상 플랜으로 들어갔을 때 이미 명단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업 가능하겠는데? 라고 가능성을 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사업에 대한 어필을 같이 하고, 얼마나 심플하고, 그래서 복지가 쉬운지, 심플한 사업인지를 어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보상 플랜인데, 보상 플랜을 할 때는 저는 해강북을 이제 덮어요. 덮고
펼쳐서 처음에는 했었거든요. 근데 집중도 안 되고 내가 이 페이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다른 거를 자꾸 질문을 하세요. 여기에 집중을 안 하고. 그래서 덮고 뭐 저희 종이를 펼쳐서 거기에 이제 한 장 종이 보상 저희 있잖아요. 그거를 푸는데 이게 길면 안 되고 한 15분에서 20분 정도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집중을 할 수가 있기가. 그래서 이 우측에 보면 해강, 뭐야, 한 장 종이 보상 그림을 제가 넣어놨잖아요. 이거 많이 본 그림 아닌가요? 여기 그 주인공이 안 계시는데, 이게 살짝 손가락 통통한 거 보이시나요? 누구 손인지 아시는 분. 네, 지금 병원에 계신 우리 정소진 국장님 그 유튜브 영상에서 캡처를 했습니다. 네, 정석이시죠. 그래서 저는 보상 플랜을 풀 때 이 상대 또 대상에 따라서 어떻게 하냐면, 만약에 이 대상이 소비자를 원한다. 그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난 소비만 할 거야. 제품만 먹어볼게. 그러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가장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 알려줄게요. 하고 보상을 풉니다. 보상을 알아야지 가장 저렴하게 먹는 방법을 알 거 아니에요. 그죠? 두 번째로, 난 추가 소득을 원해. 라고 하면, 그렇군요. 그러면 월급처럼 받으면서 내가 딴 데서 벌어서 PM을 사 드시지 마시고요. PM에서 벌어서 PM에서 사 드세요. 라고 하고, 공짜로 드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하고, 또 보상을 풉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사업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면, 사장님, 부자들만 아는 간접 소득으로 온라인 빌딩 구축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하고, 또 보상을 풉니다. 그래서 결국 다 보상을 풀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 그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제품만 전달하면 소비자가 되거나 아니면 그냥 모르는 사람, 남이 되거나, 보상 플랜을 풀면 소비자가 되거나 내 파트너가 되거나. 그쵸? 그래서 보상을 푸는 게 답이고, 매니저 혜택을 좀 부각시켜서 말씀을 드려요. 매니저 혜택을 얘기를 하면, 매니저 혜택이 되면 뭐, 직접 소득, 직접 추천 수당, 그 다음에 간접 소득 중에 리더십, 6세대, 자동차, 연금, 여행, 상속 쭉 다 있잖아요. 그거를 쭉 풀면, 그러면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이거 하려면 매니저 해야 되네요. 매니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라고 질문을, 그 말이 나올 수 있게끔 혜택을 얘기해 주셔야 돼요. 사람들은 본인이 이득이 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나한테 나 관심 없어, 돈 관심 없어 해도 내가 이득이 되는 거를 다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안 하면 진짜 손해예요. 이거는 소비자도 매니저로 시작하고요. 사업자도 매니저로 시작을 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업할 사람만 매니저가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희가 지금 풀보너스가 없어지고 2월 1일부터 퀵 스타트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100만 원으로 평생 유통권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다. 이거를 어필을 하고 오토십이 누적되고 확장되는 게 그냥 사실 오토십이 저희 회사에서 한 40%에서 50%래요. 근데 이게 안정적인 소득이라는 거죠. 매월 1일이 됐을 때 빵 포인트로 리셋되는 게 아니라 50%를 가지고 깔고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굉장한 기회를 좀 어필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계속 이걸 하면서 아까 데모를 했던 데모 병들 있잖아요. 그거를 흔들면서 보여주면서 아까 드셔서 아시죠? 얼마나 빠른지, 이 효과가 얼마나 빠른지 그 속효성, 즉효성을 얘기를 하면서 사업의 확장성도 같이 그 정도로 PM의 사업의 확장성도 굉장히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어필을 하는 게 또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매니저로 시작할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라고 이제 하고 가입을 도와드리는 거죠. 음. 이 부분은 현실 점검 부분인데, 그렇게 이렇게 매니저 할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했는데도 어떤 거절에, 네, 뭐, 지금 뭐, 남편이랑 좀 상의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좋은데 조금 생각해 볼게요. 카드를 집에 두고 왔어요. 뭐, 라든지, 카드 번호 이따 보내드려도 되죠? 생각 조금만 해볼게요. 너무 좋은 사업이니까 더 진지하게 고민해 볼게요. 자료 좀 더 보내주세요. 뭐, 이런 분들도 있어요. 저 거기에 되게 많이 말렸었거든요. 어, 그래서 최근에는 이거를 다시 또 펼쳐요.
펼치면서 어떻게든 간절한 거죠. 이게 잡고 싶은 뭐 끝까지 해보는 거죠.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현실 점검 부분을 펼쳐서 우리가 원하는 인생 모습을 보면서 그분에게 이렇게 네임펜을 드려요. 그러면서 사장님, 우리가 원하는 인생의 모습들이 이렇게 있는데 저는 이거 다 원하는 거거든요. 사장님은 어떤 걸 원하세요? 하면은 딴 거는 모르겠고 추가 소득이요. 하나 이렇게 선택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고 번호로 순위를 적어보라고 해요. 그럼 1번, 2번, 3번, 4번 순위를 막 고민을 하시면서 적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그 나이가 있는 거는 현재 나이를 꼭 동그라미 치고 남아있는 여생,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해야만 하는 그 시간들을 또 하이라이트를 또 쳐볼 수 있도록 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러면 조금은 진지해지죠. 진지해지면서 저도 조금 진지하게 사장님 우리가 열심히 정말 살아도 원하는 걸 다 채우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삶은 좀 없잖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영어 강사를 15년을 했지만 이렇게 10년을 공부를 해서 15년을 먹고 사는데 근데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그러면서 해도 사실 300에서 500 넘어가기가 쉽지가 않다. 근데 PM에서는 그게 가능하다. 공부하는 시간조차도 같이 돈을 벌면서 성장하고 성공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PM을 선택했어요 하고 YPM을 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어차피 사장님 시간은 해도 가고 안 해도 가잖아요.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이번 기회에 제품을 제대로 드시면서 건강 주권 찾으시고 PN 비즈니스를 제대로 저와 함께 알아봐요. 라고 좀 강력하게 어필하는 이 부분이 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 그래서 마지막으로 클로징을 하는데 저도 이 부분이 진짜 잘 안 돼서 이번 강의를 준비를 하면서 진짜 많이 느낀 게, 와, 내가 진짜 부족한 게 많았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제 앞으로는 정말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마인드셋을 가지고 정말 클로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고, 오늘 내가 정말 많은 시간들을 투자를 했잖아. 그분을 위해서 투자를 했고, 미팅 전에도 준비를 했고, 그리고 나를 연결해준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 어떤 노고도 있었을 거고, 그래서 오늘 투자한 시간에 무조건 결과로 내가 승부 본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과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은 것과의 결과 차이는 천차만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확신과 기세에 다 끌려오게 되어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미팅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김연아처럼 시뮬레이션을 한번 성공 시뮬레이션 돌려보는 거. 그리고 요즘에 전 이런 생각을 긍정회로를 막 돌리거든요. 나는 이 사람에게 기회와 행운을 주는 사람이야. 아, 이 사람은 참 복도 많지. 하필 내가 전달한 제품이 하필 1등짜리 제품에 하필 1등짜리 회사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전달을 합니다. 그 사람 진짜 복이 많은 거죠. 그죠? 음. 그리고 리크루팅 후가 또 굉장히 중요한데 하고 나서 이거를 제가 많이 빠뜨려요. 하고 나서 맞다 소비자방 초대 안 했다. 맞다 시스템 초대 안 했다. 그럼 그 다음에 다시 잡으려면 굉장히 어려워요. 소비자방 초대도 어렵고 그 자리에서 바로 해야 된다는 거. 근데 이것도 연습이고 이것도 내가 머릿속으로 기억을 하고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가면 그걸 끝까지 이뤄내더라고요. 그래서 소비자방 초대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해드리고, 그리고 시스템 초대를 하려면 내가 시스템을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 이제, 뭐, 가까운 날짜에 있는 시스템을 오프라인이든 줌 미팅이든 확보를 해서, 그거를 날짜를 이제 적어서, 기억이 안 나면 적어서 이미 가요. 가서, 요때 가능하세요? 라고 물어보고, 잡고,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저랑 다시 두 번째 미팅을 잡는 거. 초기 사업자 강의 영상들을 좀 선별해서 보내주는 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여기 정경량 사장님도 그렇고, 다, 우리 김유미 사장님도 그렇고, 제품력으로 지금 이렇게 승급을 하시고, 정말 진정성으로 전달하시잖아요. 그러려면 진짜 이거는 내가 말을 잘해서도 아니고, 뭐, 사업의 어떤 달인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제품을 찐으로 체험을 하게 되면 이게 그냥 진짜 제품이 발이 달린 것처럼 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품 섭취하는 한 달 동안 이 제품은 거짓말을 하지 않잖아요. 저희 PM 제품은. 그래서 제품 섭취하는 한 달 동안 밀착적으로 붙어서 소통을 하는 게 정말 가장 중요하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 저도 이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지금부터가 이제 시작인 거죠. 그쵸. 그래서 다음 이제 후속 미팅이 이제 계속 후속 조치가 너무 중요한데 이 부분은 우리 강혜주 사장님께서 다음 주에 또 준비를 해주시는 걸로 다음 주인가요? 2주 뒤인가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여기까지 하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한 페이지가 하나 더 있거든요, 사장님들.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됐죠. 사장님, 요거 한 5분 정도 걸리는데 5분만 좀 더 할게요. 잠시만요. 네. 감사합니다. 이거 지금 혹시 뭐 보이세요? 스폰서님, 그룹장님? 그거, 예, 후원 미팅 가이드 어, 보입니다. 네, 네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지금 제가 한 거는, 제가 아는 지인을 또 만났을 때, 미팅의 어떤 순서, 그냥 정석을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저희가 후원 미팅을 또 갈 일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거를 간과시 하시는 분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있었는데, PM 사업에 있어서 후원 미팅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후원 미팅의 목적을 잘 모르고 가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첫 번째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첫 번째 목적은 이 신규에게 정보와 비전을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서 신뢰를 구축하는 거죠. 두 번째 목적은 파트너의 성장이에요. 내가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설명하는 방법을 이 파트너가 제대로 배우고 복제하는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복제 전수를 위한 어떤 장이 열리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미팅 전에 의도를 공유를 하는데 신규 초대자에게는 자, 사장님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중요한 내용이니 잘 들어주세요 라고 하고 파트너 사장님에게는 그 자리에서 말하는 게 좋지만 그 전에 사전에 사장님 제가 하는 거를 어떻게 하는지 잘 보고 배우셔서 사장님이 다음에 하실 때 어떻게 할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참여를 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사실 이 과정이 굉장히 심플해야지만이 사실 이게 복제가 되잖아요. 저희가 항상 심플 석세스풀이 모토인데 심플해야 복제가 되는데 제가 만약에 만나는 중구난방이에요. 막 액티 데모를 보여줬다가 막 뭘 가지러 갔다가 갑자기 이 사람이 회사 뭐 보상은 어때? 하면 또 보상을 펼쳐서 보상을 설명을 하다가 이 회사는 뭐 또 제품에 대해서 궁금하면 또 NTC를 설명을 하다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이거는 틀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그 교육의 어떤 장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구난방하지 않고 명확하고 심플하게 그 시간 안에 그 미팅 아까 전에 했던 그 순서 그대로 하고요. 끝나고 나서 자유 대화를 하는 건 괜찮아요. 그래서 이 프레임을 전수하는 시간이다라는 거, 파트너가 이 틀과 구조를 배울 수 있게 진행을 해야 된다는 거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일회성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 혼자서는 사실 PM 사업 불가능하잖아요. 복제하는 게 답이고, 복제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시스템을 활용을 하는 건데, 내 파트너를 성공시켜야지 내가 성공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공시키려면 내가 제대로 알고 이거를 그대로 시스템 그대로 해야 된다는 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저도 사실 이 부분이 많이 놓친 부분이라서 하면서도 많이, 잘못했네 라는 반성도 하고 그랬는데 앞으로는 또 더 잘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물론 가입을 시키고 매출을 일으키는 거 클로징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단순하게 그것만의 목적이 아니라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 시간은 그쵸.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또 간혹 보면 개인기를 많이 부리시는 사장님들이 또 계세요. 능력이 너무 좋으신 분들이 이렇게 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복제가 되려면 심플해야 되고, 표준적인 도구를 활용을 해야 돼요. 그게 저희는 두 가지잖아요. 너무 좋죠. 그룹에서 제공해주는 거, PM에서 데모백이랑 해강도. 이 두 가지로 표준화된 도구로 활용을 해서 심플하게 복제시켜서 성공.
하는 것까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장님, 우리 베네피플 사장님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강의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